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11월 8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9포인트 하락한 2960포인트고요 거래량은 5억 5천만 주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3600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1100 매도, 기관이 2700 매도했는데요 투신사 600, 연기금이 900 매도했습니다. 업종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업종 섬유의료예요. 섬유의료 뭐가 떴는지 참 신기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가스, 한전과 가스 관련주겠죠. 그 다음에 운수창고 업종, 대한항공 포함되겠죠. 우리가 운수창고를 물류업종 이렇게 보고 있어요. 창고도 물류죠. 그리고 항공물류, 육상물류, 해상물류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유통업종, 유통업은 우리가 이제 도매업, 소매업을 말하는 거예요. 소매업에는 백화점이 들어가 있고요. 건설업종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승에 또 증권주, 보험주가 포함되어 있고요. 오늘 하락은 의약품 약 5.6% 하락을 했습니다. 의료정밀이 약 4% 하락했고요. 은행주가 약 2% 하락했습니다. 그 정도. 비금속이 오늘 또 소폭 약 1% 하락했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한번 쭉 봤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보합 보인 반면 랭킹, 상위 랭킹 중에 네이버, 카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LG화학, 삼성 SDI, 셀트리온, 카카오뱅크, 포스코, 현대모비스, LG전자도 오늘 또 하락했나요? 500원 하락했군요. 카카오페이, 이런 종목들이 오늘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이 랭킹 종목들이 하락한 게 좀 많아요. 기관들하고 외국인이 매도하다 보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매도가 많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얘네들은 오늘 지수 다 뺀 것 같아요. 소폭.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오히려 상승폭이 종목이 더 많이 이렇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랭킹 26위 밑으로는 그래도 오른 종목들이 더 눈에 많이 띄고 있죠. 뭐라고 말하기는 딱히 하지만 한국전력 눈에 띄고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이게 대한항공인가요? 3.5% 1000원 상승했군요. 대한항공. 운수창고 아까 플러스였었던 것 같아요. 그렇고 코웨이가 오늘 상승세 보여줬고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딱히 눈에 띄는 종목들은 보이지 않고 하락 종목만 눈에 많이 띄네요. 거래량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보니까 오늘은 가수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5억 5천만 주가 순수 거래량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산중공업이 오늘 또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군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개인들이 매수하다 보니 저가주들 눈에 띄고 있고, 하나투자증권이 3% 상승했군요. 그리고 범영건영, 대우부품이 있고요. 딱히 무슨 종목인지 종목을 봐도 떠오르지 않는 종목들이 많이 뛰네요. 대한항공이 또 상위 랭킹에 들어와 있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나요? 신성통상, 여기 이제 아까 말한 유통업에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것 같고요. 에어부산이 운수창고업에 속하겠죠? 또 시간 외 단일가 눈에 거래가 보이는 종목들은 종료됐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인가 봐요. 단일가 종목이 모두 나왔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봤나요? 해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소폭 하락했어요. 약 2원, 2.1원 하락했습니다. 여기 장대 양선에 얼레가 발생했잖아요. 이 정도면 이제 저녁별령 발생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녁별령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그 밑에 그 캔들 차트 보시면 잘 설명되어 있어요.
이게 저녁별령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하락 장악형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 이제 작지만 뚜렷하진 않지만 샛별령 이렇게 보면 되겠죠. 샛별령 발생하면서 올라가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얼레가 3개잖아요. 얼레가 3개 올라가는 별형, 이것도 샛별령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붙여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저녁별령 패턴, 뭐 완벽하진 않으나 유사한 저녁별령 패턴 보여집니다.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높고요. 당분간 여기서 이제 뭉쳐 있겠죠. 21선 아래로 좀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뭐 지표들은 오름세 그동안 뭐 11,060원 가까이 갔다가 오름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아마도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다우존스, 지난 주말 다우존스 위에 긴 꼬리 달았어요. 제가 토요일 날 아마 하면서 단기적으로 고점이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선이나 뭐 11선 정도 살짝 정도 조정, 장중 조정 정도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조정을 좀 해야 되겠죠. 그날 상승폭이 크죠. 34,000부터 해가지고 36,000 거의 500까지 왔었으니까요. 이 정도면은 거의 그래도 10,000 가까이 오지 않았나요? 네, 10,000 정도 올라갔죠. 더 올라갔죠. 1,000, 2,000, 2,500 잘 계산이 안 되네요. 많이 올랐어요. 5% 이상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여기까지는 안 내려오겠죠. 여기까지는 안 내려올 것 같고 여기까지 오면서 21선을 만날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여기서 좀 쉬어가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뭐 얘네가 쉬면 우리도 쉰다 그러는데 얘는 올라갈 때 우리 못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꼭 같이 동행성을 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얘네도 아마 윗꼬리 큰 게 달고 봐서는 매수 매도가 팽팽히 맞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5일선 아니면 요 11선 정도 선에서 멈추지 않겠니? 이렇게 보여집니다. 큰 조정은 아니고요. 네, 좀 살짝 손바뀜 현상 정도 나오지 않겠니? 라는 생각입니다. 나스닥도 파란불 켜졌죠? 간만에. 그래서 뭐 장중 조정 정도 하루 이틀 여기까지는 안 내려올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는 한 요 정도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렸으면 좋았는데 더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안 오겠으나 뭐 11선 정도 살짝 닿는 정도 그 정도는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조정 없이 올라간다면 그래도 되겠죠. 하지만 쉴 거는 쉬고 하는 게 좋죠. 네. 주봉 차트 상으로는 뭐 빨간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뭐 월화 정도 살짝 조정받는 정도니까 큰 무리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미국 시장은 좋아요. 지금 한국이 문제지 우리가 미국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 니케이 연중 최고 칠 거예요. 연중 최고 맞나? 주봉 차트군요. 주봉 좋네요. 일본 오늘까지 3일 빠졌나요? 0.35%? 막판에 좀 밀리긴 했으나 그래도 0.35잖아요. 우리는 장중에 1% 이상 하락했었어요. 끔찍했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직전 고점까지는 가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네, 무리가 없죠. 얘네들 좀 손 좀 보고 싶은데 일본. 상해 종합주가지수 오늘 뭐 소폭 상승인데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하네요. 뭐 베이징이 지금 눈 내리고 뭐 마이너스 영하 16도까지 갔다 그러네요. 베이징은 봄철에 가면 그냥 뭐 계속 일주일에 그냥 거의 7일은 네, 보름에 한 15일은 그냥 뿌옇거든요. 가을에도 그래요. 가을에도 그래도 살더라고요. 네. 황사가 심하냐 안 심하냐 정도 차이인데요. 근데 지금은 눈 내리고 뭐 마이너스 16도까지 한파가 몰려왔다 그러네요. 썩 살기 좋은 날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글쎄요. 서안, 뭐 성도 그쪽은 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안 가봤습니다. 대만 좋죠. 오늘 0.68%, 오늘 인도가 0.85%고요. 그 다음 대만이 0.68% 올라갔어요. 이 시간 현재 러시아가 0.64%, 다 괜찮아요. 대만은 우리 한국 증시랑 가장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니? 라고 했었는데 제발
대만 가치만 좀 됐으면 특별한 일 없는 한 우리 한국 증시도 이렇게 나올 뻔했죠. 연기금만 없었으면. 연기금이 지금 대만처럼 이렇게 나오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뭐 내년 3월까지 그럴 것 같아요. 왜요? 라고 묻지 마세요. 뭐 더 잘하실 테니까요. 없애버리고 싶어요. 네. 뭐 여러분들이 더 도살 테니까 그런 얘기 설명하면 선수들끼리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여간 대만 좋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려봤던 그 포인트 있었죠. 요거를 뭐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요걸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고, 뭐 이동평균선 뭉쳐 있고 21선 막 돌아서고 있고, 역시역선을 보니까요, 야, 터닝 했죠. 지난 주말에 살짝 돌아섰다가 지금 제대로 이제 터닝 했습니다. 우상향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향. 괜찮죠. 이제 뭐 조정시 매수 이렇게 보여집니다. PNF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언젠가 그려봤던 것 같은데 지난주인가 뭐 지지난주 그랬겠죠. 이 저항선 돌파해서 올라가는 모습 좋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저 너무 연기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언제 그러는 거죠? 대만이죠. 제가 방금 전에 그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네요. 지우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증시 봐야 되나요? 한국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은 지금 이렇게 했다가 쭉 올라갔잖아요. 대만은 올라가는 사이에 뭉쳤다 올라가는 사이에 우리는 쭉 내려왔어요. 요거 다 연기금이에요. 연기금. 연기금이 뭔가 우리 한국 증시에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은가 봐요. 뭐 몇 번 이야기했으나 각 부처마다 한 30년 가까이 세금 엄청 처먹었단 말 해도 되나요? 드셨다고 그럴까요? 세금 받아먹고 뭐 권력 누리고 챙길 거 챙기고 다 이제 뭐 꼴통 돼 가지고요. 여기서 꼴통은 이제 기득권을 말하는 겁니다. 폭탄이라고 말하시고요. 뭐 국민연금이라고 없겠어요? 있지 않겠어요? 검찰에도 나와요. 감사원도 나왔고 뭐 재경부에도 다 나와가지고 다 대통령 하겠다고 다 나오지 않았나요? 네, 다 나왔잖아요. 각 부처 시켜놨더니 나가서 딴짓하고 있고 있으면서 꼴통짓 하고 싶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군대에 갔다 와서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해 가겠어요. 군대도 안 갔다 온 애들이 또 설치는 거는 그거 어떻게 봐줘요? 철이 없는 건가요? 예전에 그 박찬종 의원이라고 아시죠? 서울시장도 나왔었고 박찬종 의원이 그때 서울시장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정확한 제가 기억은 못하겠으나 뭐 2000년도 이후죠? 2000년도 이후일 2000년도 전후일 거예요. 서울시장 나오고 떨어지고 어떤 모임에 갔더니 박찬종이 나와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살면서 책을 6권을 썼는데 내가 모셨던 YS는 내가 쓴 책에만큼도 책을 안 읽었다. 그 자기는 6권 책을 썼는데 YS는 평생 6권의 책도 읽지 않았다라고 말해서 우리가 열심히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꼭 6권이라는 의미는 아닐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 판단력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뭐 10대, 20대는 공부했겠죠. 근데 뭐 20대 이후에 뭐 30대, 40대, 50대 공부 안 하면 꼴통 되는 거지 뭐 머리 무지하가 무지. 그런 애들이 설친 애들이 있잖아요. 어쨌거나 지금 연기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연금인지는 모르겠으나 저기 연금이요. 오늘 연기금이 장중 한때 좀 많이 팔았어요. 엄청 팔다가 오늘 장중 분봉 차트 보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다가 한 900억, 1000억까지 팔았던 것 같아요. 아침 처음부터 쭉. 오늘 거 맞나요? 1000억까지 쭉 팔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줄였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한 700억까지 갔어요. 마이너스 1000억에서 마이너스 700억까지 갔다가 막판에 또 929억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700억에서 또 한 230억을 갖다 또 팔아버리네요. 올라가서 제가 보합까지 가는 줄 알았어요. 거의 보합 근처까지 갔었죠. 2962까지 2968까지 갔으니까 거의 보합권까지 갔었는데 그걸 갖다 또 밀어버리더라고요. 막판에. 그러니까 연기금은 대부분 국민연금이겠죠. 돌아서는 꼴을 보기가 싫은가 봐요. 예전 같으면 대빵 불다 놓고 조인트 까고 했겠으나 요즘은 워낙 자율화 시켜놔가지고 알아서 판단하겠죠. 나가서 대통령 출마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경제 지금 잘 돌아가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주가 빼면서 대만은 비슷하게 움직였던 대만은 지금 올라갔는데 우리는 이제 거꾸로 지금 모양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토요일 날도 제가 하면서 국민연금, 연기금 좀 아쉬웠는데 오늘도 갖다 파는 거 아침부터 그냥 패길래 거의 시장이 돼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어요. 근데 우리 오늘 시장 살린 거는 증권사, 투신사, 금융투자예요. 금융투자에서 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장중한테 1000억 이상 팔았는데요. 그래도 오늘 플러스로 끝났어요. 소폭이지만 플러스로 오늘 끝나면서 장을 주가를 쭉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단기적으로 이렇게 꼬리를 밑으로 쭉 달았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인 바닥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렇게 장대 음선 다음에 지난 주말 장대 음선 다음에 오늘 긴 꼬리 달고 있고 내일 요런 장대 양선 한번 쭉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런 장대 양선 한번 쭉 나와준다면 우리도 대만처럼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떤 기대감을 좀 가져봐요. 문제는 연기금이죠. 연기금 제도. 오늘도 뉴스 많이 봤어요. 좋은 얘기 없나, 나쁜 얘기만 자꾸 있길래 혹시라도 주가를 돌릴만한 호재성 재료가 없나 열심히 뒤져봤습니다. 여기저기 뒤져보니 좋은 얘기는 안 나오네요. 옛날 쌍팔년도 하던 누가 자꾸 정치 이야기를, 전 정치 이야기를 꺼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주식시장과 관련된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걸 다 알아야 되겠죠. 또 국제 경제도 알아야 되고요. 국내 경제도 알아야 되고요. 국제 정치 알아야 되고요. 다 봐야 되겠죠. 주식시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정치를 얘기하는 것이지 정치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꺼내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월봉 차트 보세요. 언제 주가가 올랐는지 보시면 언제 주가가 올랐는지 잘 판단해 보세요. 이때도 올랐지 않았냐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85년도 10월부터 89년도까지 이때도 주가 오르지 않았니? 이때 대머리가 할 때인데 80년도부터 대머리가 했기 때문에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 미국부터 전 세계 증시, 일본, 여러분들 일본 경제 들어보셨잖아요. 80년대부터 89년도까지 아주 폭등하던 시절이에요. 주가 폭등, 부동산 폭등, 미국도 폭등하던 시절이 1980년도부터 세계 3적 호황이라고 그러죠. 금리 낮고 원유가 낮고 금리 낮고, 그렇죠? 세계 3적, 저달러, 저금리, 저원유가. 그래서 세계가 3적 이어가지고 세계 호황을 이뤘어요. 8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5년간 침묵을 거치다가 85년 말부터 삼성전자 해외 CB 발행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남들 다 간때 5년 뒤늦게.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쭉 물태 3당 합당하고 있고 YS 하다가 IMF 맞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쭉 보셨잖아요. 또 DJ 때 다시 3포인트 회복시켰다가 9.11 테러, 이때는 세계적인 불경기였죠. 9.11 테러도 막 났고 하고 이때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시절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MB하고 박통 때 다시 또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치하고 주가는 밀접한 관계예요.
그래서 누가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국가를 이끌어냐에 따라서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각 기업체들한테 자율성을 주느냐, 잘 되고 있잖아요. 자율성 주면. 근데 기업체들한테 삥땅만 뜯어가면 기업이 제대로 하겠어요? 눈치 보느라고. 근데 누가 그래요? 시장 경제를 해야 된다, 시장 경제 해야 된다. 시장 경제가 어떤 자율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자본주의 국가니까 국가에서 전혀 건들지 말고 뭐 시장에 맡겨라 그러는데,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지만 진짜 그놈 나쁜 놈들이에요. 시장에 맡겨라 이야기는 진짜 나쁜 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자율성 주고 있잖아요. 시장 경제 다 주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시장 경제를 맡긴다는 얘기는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거는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자본주의 국가니까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이야기거든요. 저 북한에서 내려온 그 월남이라고 그러네. 월북하네. 뭐라고 말해야 되나? 북한에서 내려온 애들. 걔네들이 가끔 북한에 삐라 뿌리면서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남한에 내려왔다. 뭔가 크게 착각하는 거죠. 하고 싶어서. 그럼 길거리 가다가 그냥 폭행해도 되고 막 추행해도 되고 아니잖아요. 그냥 이 경제를 시장 경제 그냥 내버려 두면 대기업이요, 중소기업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대기업도 행복해야 되고 중소기업도 행복해야 되고 자영업체도 행복해야 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 법과 규정 있고 그런 게 다 필요한 거겠죠.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 법과 규제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거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장 경제라 그래도 무조건 놔두란 얘기는 그 대기업체들이 떠드는 소리예요. 대기업체들이. 우리가 마음대로 직원들 뽑게 하고 직원들 마음대로 잘리게 해주세요. 그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중소기업과 마음대로 계약 맺게 하고 중소기업과 마음 내고 계약을 해지시게 하게 해주세요. 그럼 공정거래 위반되는 거죠. 그 규제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적정한 규제. 근데 지금 각 그 부처의 그 꼴통들 자체적으로 다 승진하고 있지 않나요? 옛날에는 위에서 낙하산 다 내려갔는데 요즘은 뭐 다 자율권 다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긴 하나, 어쨌건 코스피, 저는 주식시장을 얘기하는 것이 정치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혹시 오해할까봐 그래요. 대만 봐요. 대만. 아까 대만 봤잖아요. 한 번 더 봐야 되겠죠. 대만 올라가잖아요. 똑같이 거의 한국과, 제가 대만 얘기하면서 우리 한국과 가장 비슷하게 움직인다,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비슷하게 왔어요. 대만은 올라가고 있고요. 올라갈 것 같잖아요. 직전 고점까지 쭉쭉 올라갈 것 같잖아요. 우리 한국은 올라갈 것 같았는데 밀려버리잖아요. 이때부터 지금 연기금이 아주 대놓고 팔고 있어요. 무서운 게 없는 거죠. 불안한 건 내년 3월까지 팔까봐 그래요. 이러다 말면 괜찮은데 내년 3월까지 팔까봐 그게 지금 예측하기 참 어렵습니다. 연말장세도 없고 그 배당 주가도 날아갈 것 같고 연초 주가도 날아갈 것 같고 계속 고춧가루가 뿌릴 것 같아서 그게 지금 겁나는 거예요. 아마 내년 3월까지 아마 마지막 발악을 할지도 모를 것 같고, 이건 제가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래요. 예측한다 하더라도 틀릴 수 있는 부분이고, 예전의 시장과 다른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제가 어떻게 예측해야 되나. 아무리 시장을 연말장세, 뭐 배당장세 예상한다 하더라도 연기금을 팔면 그걸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제 방송 들으신 분들 여러 번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연기금 팔면 그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물량을 어떻게 잡아내요, 개인이. 아무리 지금 65조 원 이상의 예탁금이 있다 하더라도 연기금 물량을 받아내고 올라간다는 건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연기금 동향을 지금 다른 예측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연기금 동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외판이 그러면 할 말이 있겠죠. 우리 물량 줄이기로 했어, 비중 줄이기로 했어, 끝. 누가 정했니? 위원회에서 한 거야.
그쵸? 위원회는 뭐 어떤 특정인이 그 부서의 누군가가 위원회 구성을 한 거겠죠. 그 부서의 그 조직의 누군가가 네, 의중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뭐 위원회에서 했다라고 하겠죠. 외판이 네, 그렇게 하겠죠. 네, 줄이기로 했다. 시장이 고평가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말을 하겠죠. 하나투자증권입니다. 답답해서 그래요. 연금 계속 팔기 때문에. 오늘도 뭐 1000억씩 팔아버리고 장중에 그 하락하는 장에 1000억씩 팔다가 한 조금 1000억에서 한 700억으로 좀 매도 물량을 줄이더니 막판에 또 200억 이상을 또 갖다 퍼버렸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투자증권은 그래도 약 3.2% 5,690원인가요? 하락한 만큼 이렇게 걷어들였죠? 제일 좋은 건 요 장대의 음선만큼 쫙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와줄지는 모르겠으나 야금야금 올라가려면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쫙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뭐라도 하나 좀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연금이 많이 갖고 있지 않는 물량들이 좀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누구라도 올라가면 분위기는 좋아질 것 같은데요. 물꼬가 좀 터지면 좋겠죠. 지금 남북 관련 호재를 종전선언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서 지금 발악을 하나 봐요. 그걸 막겠다고. 네. 일본에서 발악을 하는데 국내에서도 또 발악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네. 누가 보면 뭐 조상이 뭐 나카무라 같은데 나카무라한테 얻어맞은 놈인지 나카무라한테 용돈 좀 받았던 놈들이 그러겠죠. 네. 외놈의 피가 흐른 놈들이겠죠. 일본이 그러는 건 이해 가겠으나 왜 우리 국내에서도 같이 그러는지 그냥 답답합니다. 역시계 곡선은 PNF를 한번 볼까요? 좋잖아요. 올라갈 것 같지 않나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올라가면 물량을 좀 패버리나요, 누가? 지금 형태는 딱 갖췄어요. 올라가도 돼요, 지금. 올라가도 되는데 쭉쭉 뻗지 못하니 아쉬울 뿐입니다. 좀 내일부터라도 연기금 물량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모양은 다 갖춰 있습니다. 네, 올라갈 준비가 다 돼 있어요. 하루 이틀이고 좀 빵만 터져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11월 8일이니까요. 뭐 연말 장사에 아직 좀 여유가 있습니다. 좀 늦게 출발했구나. 이때부터 출발하는 게 맞아요. 10월 5일날 출발했죠. 이때 출발한 게 맞는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든가 이때부터 한번 더 갔었어야 돼요. 이렇게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종합주가지에서 물량 받듯이 개별 종목들도 연기금 물량을 받은 걸로 이렇게 판단돼요. 좀 늦더라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모양은 다 갖춰 있어요. PNF도 여러분들 좀 공부 좀 하시고요. 역시격선도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하루에 제가 구독이 한 3명 정도 들어요. 구독. 근데 시황에서는 한 명도 안 들어요. 뭐 시황은 주로 이제 50대 분들이 시황을 보는 것 같고 제 밑에 그 교육 강의 좀 해놓은 거 있죠? 거기에 아마 30대 전후,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의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그분들이 구독을 평균 하루에 한 3분 정도 이렇게 누르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880명을 제가 넘어섰습니다. 다음 달에는 12월 달에는 그래도 크리스마스 이전에 1000명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을 한번 가져봅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면서 1000명 한번 올해 안에 기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 해봅니다. 현대차 올라가야 되겠죠. 얘가 간다는 얘기는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같이 가요. 패턴이 좋잖아요. 모양이 예쁘잖아요. 요때까지 가지 않을까요? 24만원까지 24만 5천원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해봐도 되겠죠. 하여간 연기금 토요일날도 제가 아마 연기금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걔네들 팔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야기는 제가 예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장중 한번 물량 엄청나게 받았다가 막판에 얘를 당겼군요. 네, 저기 증권사 금융투자죠. 금융투자 쪽에서 아마 땡겼으면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 땡겼겠죠. 쭉 팔았다가 금융투자 쪽에 막판에 왜 이렇게 밀어버렸나요? 금융투자 쪽에서 한번 땡기지 않았나 싶어집니다. 매수가 그쪽에서 돌았거든요. 외국인들도 오늘은 매도 물량을 좀 많이 내놓다가 막판에 조금 줄였어요. 1700억까지 팔다가요 1100억 정도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좀 줄였던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연기금만 1000억 팔다가 700억으로 줄였더니 막판에 900억 다시 늘린 거 봐서는 그냥 연기금은 계속 매도 그냥 일변도로는 나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분위기를 살짝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지들이 어떤 짓 하고 있는 건지 알겠죠? 그냥 빨리 나와서 그냥 대한민국 경제 개판됐으니 내가 경제 살리겠다라고 좀 나오든지 그러고 싶은데 경제가 너무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유산소? 무슨 유산수? 그거 가지고 또 요즘은 또 뭐 백신 가지고 때리더니 그것도 준비 안 했니? 그러더니 이제 유산소를 준비 안 했니? 또 이렇게 또 생쇼를 또 하네요 보니까. 우리 집 냉장고 열다 보면 우유가 없을 때가 있고요. 버터가 없을 때가 있고 참기름 없을 때 있고 뭐가 없을 때 많아요. 한 가지씩. 가짓수가 많아서 그러네요. LG전자 얘도 가야 되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한 단계 밀리면 약도 없어요. 지금 얘 뭐 의미가 없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나요? 20에서 내려오고 있고 모양 자체가 지금 불안하죠. 여기서 올라가 줘야 돼요. 근데 오늘 뭐 꼬리를 좀 얘도 좀 달긴 달았어요. 이게 뭐 기관이 팔지 뭐 개인이 팔겠습니까? 저기 현대차 올라갈 때 같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13만 5천 원. 이 언저리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14만 원. 14만 원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고 나서 고민해야 되겠죠. 더 갈까 말까는. 모양 안 좋습니다. 이런다는 얘기는 기관이 대놓고 팔고 있다는 얘기 봐야죠. 개인이 누가 팔겠어요. KB금융입니다. 오늘 은행주가 많이 밀렸는데 KB금융은 살짝 밀렸나요? 오늘 꼬리를 많이 달아줬네요. 61선을 두 번씩이나 마중 나왔군요. 이 정도 올랐다가 이 정도 빠졌으니 이제 올라가겠죠? 네. 얘도 좀 연말 장세 기대하고 직전 고점까지 왔는데 길어지네요. 이 정도에서 끝나고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한 단계 더 내려온 거는 좀 슬픔이네요. 보니까. 네. 연말 장세를 먼저 출발했는데 다운 연말 장세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 지금 한풀 꺾여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이렇게 주도했던 세력이 연기금 물량에 지금 주저앉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더 빠지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트 모양 봐서는 참 내일부터는 돌았을 것 같은데 느낌상 제가 연기금을 예측 못하겠어 그래요. 연기금을 아무리 차트 모양 보고 좋다 그래도 팔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연기금의 뭐 시황 거기 뭐 전략가 거기 윗분의 의중을 모르기 때문에 언제까지 팔지 진짜 3월까지 팔지 이러다 다시 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시장 분위기는 좀 올라갈 땐 됐어요. 기아차부터. 기아차는 오늘 괜찮네요. 기아차는 괜찮잖아요. 이 정도 뭐 빠진 것도 9만원까지 온 거 아니에요, 얘는. 그쵸? 뭐 연중 최고치가 10만원인데 9만원까지 왔으면 얘는 뭐 고민할 것도 없는 아주 좋은 거죠. 이게 현대차 24만원, 24만원 5천원대니까요. 거의 다 온 거죠. 9만원 근처 왔으면. 더 올라가겠죠. 여기서 쭉 올라간다는 얘기는 거래량은 증가하지 않으나 주가만 좀 올라가는데요. 이제 거래량만 좀 수반됐으면 좋겠어요. PNF도 나쁘진 않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저항선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좋겠죠.
좀 갔으면 좋겠어요. 시장경제, 시장경제. 자본주의 국가, 뭐 민주주의 국가 하니까 시장경제, 시장경제 외치는 사람들은 진짜 가서 누차 말하지만 그 대기업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 자율권 주세요. MB 때 그랬거든요. 수출 많이 해줄 테니까 서로 교환한 거예요. 나 경제 대통령이 됐는데 747 외치면서 칠 수 있는 사기는 다 치러 나왔는데 수출이 돼야 되지 않겠니? 뭐 GDP 뭐 7% 성장해야 되지 않겠니? 해가면서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수출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건 들어주세요. 그게 뭐니? 운영의 자금권 주십시오. 뭐 운영의 자금권이 뭐겠어요? 중소기업들 마음대로 계약하고 마음 놓고 해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공정거래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공정거래 대빵을 또 자기 사람 갖다 쓰면은 끝나는 거죠. 어떤 중소기업이 대기업이랑 맞짱 뜨겠어요? 억울해 찾아갔더니 누구 편 들어요? 대기업 편 들겠죠. 그런 거죠. 게다가 또 뭐 지금 고용의 자유와 마음 놓고 쓰고 마음 놓고 빠볼 수 있게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쓰고 쓰다가 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시장경제라고 판단하는 거겠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하고 강호동이랑 싸우면 강호동이 이기죠. 체급이 다르고 기술이 다른데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경제니까 마음 놓고 시장이 맡겨라 그거 아니겠어요? 완전히 대기업들이 외치는 소리죠. 그 시장경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대기업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공정거래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HMM 어렵죠? 고점 대비 절반 빠졌고요. 상당히 어려운 반등 돌아서기 좀 어렵겠죠? 최소한 돌아서려면 21선을 상향 돌파한 다음에 고민해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 돌아선다 하더라도 여기는 아닌 이 정도겠죠. 36,000원, 7,000원. 네. 아모레 퍼시픽 오늘 밀렸었군요. 1,500원. 코로나가 오늘 어떻게 됐나요? 오늘이 월요일이라 코로나가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겠죠? 월요일은 좀 많이 줄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700명이군요. 경기도 500명. 서울 저 뭐하나 모르겠어요. 인구가 더 많은 경기도보다 더 많고요. 서울 저거 완장찬 놈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나 잡지.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가지고 생태탕이나 며칠 전에 생태탕 먹었더니 맛있더군요. 아모레 퍼시픽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나요? 근데 요새 이렇게 보면 그래도 위드 코로나 많이 좀 풀어진 것 같, 집회가 좀 허용되는 것 같죠? 어느 정도 모임이? 그 뉴스 보니까 대구 서문 식당인가요? 저는 안 가봤거든요. 대구는 뭐 여러 번 갔는데 제가 시장까지는 안 가보죠. 옛날 금융기관 많이 갔었어요. 옛날 증권사 있을 때 저기 옛날에 동양투자신탁이라고 대구에 있었어요. 그 동양투자신탁이 문 닫았죠? 네, 아마 IMF 때 아마 문 닫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투자신탁이 있었었는데 그게 증권사로 아마 바뀌었었을 거예요. CJ증권사로 CJ로 인수돼 가지고 CJ증권사로 됐나? 그래서 그 시황 설명을 하러요. 애널리스트 있을 때 뭐 많이 갔었어요. 근데 부산에 가면 먹을 게 좀 많았어요. 그냥 바닷가로 가면 회도 먹고 뭐 먹을 게 꽤 있었었는데 경치도 좋고 대구 가면 뭐 어디 횟집에 갈 데도 없고 먹을 데가 이렇게 썩 없었던 걸로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네.
뭐 서문 시장이 있는 줄 알았으면 글로 갔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뭐 서문 시장이 썩 곱창이 유명하단 말은 들었는데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호텔 주얼만 빙빙 돌다가 말았던 기억이 납니다. 부산은 뭐 먹을 게 많잖아요. 어디가 그냥 해운대 가든가 달맞이 가든가 그 당시에 뭐 광안리 가든가 먹을 게 좀 풍부했던 것 같아요. 어딜 가든지.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이 또 반짝반짝하는데 봐야 될까요? 지난번 어떤 분이 한번 보여달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오름세를 보고 있는데 얘 이러다가 한 방 맞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한 방 맞으려면 여기 하기 전까지는 하여간 갖고 계신 분은 뭐라고 안 하겠는데 이 종목은 하지 마시고요.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지주나 뭐 현대미포조선이나 그런 종목 하세요. 이 종목은 이건 진짜 타짜들이 하는 종목이에요. 뭐 중소기업 가지고 작전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두산중공업 가지고 이렇게 작전을 해버리는 거지 이거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짓이죠. 상도의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두산중공업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마세요. 앞으로 뭐 몇 배를 간다 하더라도 언제 이런 거 한 방 맞을지 몰라요. LG화학 얘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가 목표였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더 빠지면 안 되겠죠? 모양은 참 안 좋네. 요거 깨고 내려온 게 안 좋죠. 여기 나름대로 이렇게 저항선이 21선인데 이렇게 과감하게 21선 깬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 근데 뭐 LG화학을 우리가 배당도 바라보고 길게 본다면 좋은 종목이죠. 네. 100만 원에서 지금 80만 원 살짝 깼잖아요. 20% 빠졌잖아요. 350% 오른 종목이죠. 400% 오른 종목이죠. 400%로 이제 겨우 20% 빠진 종목이에요. 좋은 종목이죠. 뭐 비싸게 샀는데 어째요? 배당도 받으시고요. 내년 연초까지 한번 더 보시고요. 뭐 길게 봐도 여러분들이 제가 대형주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고르세요 하는 이유는 중장기 투자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기업들입니다. 뭐 몇 년 내로 뭐 문 닫고 떠날 회사들이 아니니까요. 부도날 회사들이 아니니까요. 그 실적은 좋고요. 배당은 꼭꼭 주니까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형주들 좀 하락했는데요. 뭐 큰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문제겠죠. 뭐 은행에 맡겨놓은 것보다는 좀 날 거예요. 배당이 그 이상의 수익률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셀트리온은 품을 떠났나요? 그쵸? 이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다고 봐야 되겠어요. 다 직전 저점까지 깼고요. 네, 안 좋습니다. 주봉 차트도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거 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차트상으로는 안 좋죠. 차트상으로는 안 좋습니다. 요만큼인가요? 요만큼을 여기서부터 더 하락한다고 봐야 될까요? 둘, 넷, 6개죠? 둘, 넷, 여기까지인가요? 그럼 거의 뭐 직전 저점까지 내려온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네요. 차트상으로 봤을 땐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이 종목을 공매도 세력들이 이 종목을 타겟을 잡았다는 얘기는 이 회사가 지금 BT 관련주잖아요. 코로나 관련주로 각광받지 않았었을까요? 대충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로밖에 판단 안 되잖아요. 뭔가 지금 특허라든가 뭐 치료제라든가 이런데 뭔가 잘 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거겠죠?
대한항공 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은 탈출인가요? 3만원대, 32,000원까지, 32,000원, 33,000원 요 사이까지는 도전하겠죠? 이달 말까지는 11월 중에 고점은 아마 12월 중에 나타나지 않을까. 이 저항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한 달 됐고요. 뭐 이달 말 정도 도전할 걸로 판단됩니다. 지금 여기 대한항공 실적은 괜찮을 거예요. 지금 실적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이제 해외여행 인천공항에 사람들이 서서히 늘어난다고 하죠. 연말에 많이 또 늘어나겠죠. 항공 물류 지금 선박 가지고 지금 물류는 계속 좀 수출이 안 될 정도로 지금 물류는 쌓여 있다고 그래요. 항공 물류도 역할이 많이 커질 겁니다. 수익은 괜찮을 거예요. 그 다음에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힘을 못 쓰고 있는 종목이죠. 뭐 목표치는 여기죠. 14만원. 온다면 여기겠죠. 얘는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저항받고 61선에 지금 저항받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걸 야금야금 올라가기 힘들어요. 장대 양산하면 여기서부터 뚝 치고 올라가야 이 정도 오는 것이지, 야금야금 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까 싶어요. 오면 여기서 물량 얻어맞죠. 근데 이제 와서 누가 카카오를 매수할까요? 여기서 대충 끝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장악형이죠. 하락 장악형. 쭉 내려오면 이 정도 하고요. SK텔레콤 봐야 되겠죠. 또 거래정지겠죠. KT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150원 올랐나요? 21선 계속 저항받고 내려가고 있죠. 무겁습니다. LG 플러스 그래도 150원 크게 빠지진 않고 또 버텨주고 있네요. 약세장 때 강한 종목, 통신주 제 역할 다 하고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 또 봐야죠. 오늘은 또 1%가 지난 주말에 빠진 것만큼 올랐군요. 지금 뭔가 로마에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미국에서도 오케이 했고, 북한도 지금 오케이 했다고 그러고, 교황께서도 오케이를 했고, 일본 애들이 지금 발악을 한다고 그러겠죠? 발악. 또 외놈 피가 흐르는 우리 국내에서도 군대 안 간 애들부터 해가지고 발악하고 있잖아요. 제발 군대 안 간 애들은 조금 평안이 애국인이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태극기 드신 분들이 왜 군대 안 간 애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현대 엘리베이터 좀 좋아주고 좀 치고 올라갔으면, 얘가 치고 올라가면 뭔가 남북관계 종전선언에 좋은 얘기가 있는 거겠죠. 누가 정보 빠른 사람들이 뭔가 미리 매수하지 않을까 싶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정보가 어둡기 때문에, 정보를 안 보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정보를 예측을 해요. 여러분도 뉴스 많이 보시고요. 주식하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쭉 파악을 해야죠. 현대중공업 지주 물 흐듯이 흘러가네요. 좋지는 않은데 좀 21선을 얘도 빨리 넘겼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런 패턴들이죠. 뭐 시장 좋아지면 요 저항선 돌파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돌파할 때는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지켜보시고요. 돌파할 때 이게 20주 이동평균선이고요. 이 저항선 돌파할 때 우리가 그때 매수 포인트를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현대미포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좀 낫죠?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많이 빠졌네요. 1100원 빠졌는데 내일 다시 올라가면 되니까요.
22선을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요 저항선을 또 지선으로 발판으로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가는 것도 괜찮으니까요.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내년에는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봐서는 네, 저항선은 돌파했어요.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지난주 거래량 좋고요. 뭐 MACD도 지금 이번 주에는 매수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50분이 지났거든요. 이상 안 한 종목 없죠? 이상 제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